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시민 작가의 그 유명한 발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신당도 합쳐서 가는 게 맞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해요. 새롭게 당을 따로 조그맣게 쪼개서 만드는 건 완전히 잘못된 길, 절대 미래가 없는 자멸행위입니다. 장동혁의 그 한심한 단식 투쟁, 이제 완전히 묻히고 잊힐 운명이에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지방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초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정치판을 송두리째 흔들 초특급 이슈예요. 지방선거 전망 제대로 보고 드릴게요. 먼저 정청래 대표가 오늘 22일 국회에서 불꽃 튀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와 합치자며 6.3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강력히 제안한 겁니다. 정 대표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외쳤죠.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냈고 12.3 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한 내란 사태를 함께 극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에서도 한 마음으로 싸웠다. 며 6.3 지선을 따로 칠 이유가 어디 있나? 이건 터무니없는 분열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치판이 들썩이고 있어요. 조국 대표도 합당 제안에 대해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듣고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는 이미 합당 쪽으로 기울어진 게 뻔해 보입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빛을 빛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를 직접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조국 혁신당은 정 대표가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위대한 목표에 100%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주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불쏘시개처럼 덧붙였죠.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를 올리겠다. 이건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합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캠프와 회동 직후에 이런 초대형 이슈가 터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 캠프의 깊은 의중이 작용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완전히 합당하는 방향으로 폭주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급변하고 있어요. 이 혼란 속에서 장동혁 이슈는 완전히 사라지고 묻힐 판입니다. 누가 그 한심한 단식을 기억이나 하겠어요? 민주당 쪽은 이제 대형 호재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완전히 기세등등해졌죠. 유시민 작가의 그 예언이 결국 완벽하게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운명적인 흐름이에요. 관련해서 도파민 폭발할 만큼 중요한 분석이 나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내란이라는 우리 법원에 첫 번째 공식 성격 규정이 내려졌어요. 이건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결국 제 역할을 해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결과예요. 오늘 판결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는 대한민국 체제를 철저히 방어하는 강력한 방어 선고입니다. 우리는 체제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이 판결은 명백히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굴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고요? 나치 독일의 그 끔찍한 참상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헌법 정신의 핵심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무한정 방임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느냐? 히틀러 같은 극악무도한 괴물들이 튀어나와 온갖 거짓말과 선동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아 독재와 전제주의의 늪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꼴을 본 현대 국가들은 이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민주주의를 침범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없다. 바로 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수를 오늘 한덕수에게 보여준 겁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그 노인네를 그냥 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머리카락과 거의 하나가 되어 곧 쓰러질 것 같은 불쌍한 모습으로 흐느흐느하게 앉아있죠. 툭 치면 당장 무너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판결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너는 반란에 적극 가담한 극악한 범죄자다. 남은 일생은 감옥에서 썩으며 끝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이 무자비한 선언을 우리 재판부, 우리 법원, 우리 사법 시스템이 오늘 내려준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자를 보세요. 그 작자는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랐다면 이미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거예요. 100%. 왜냐? 의회를 침범하는 반란을 주동한 극악한 범죄자니까요. 원래라면 당연히 감옥행이어야죠. 미국은 그걸 실패하고 심지어 반란 실패 후에도 그 괴물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선봉에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 라고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거의 모범적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발 안 쏘고 오직 시스템의 힘만으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집회와 시위, 기존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똑똑히 봐라. 우리처럼 하면 너희도 미국처럼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잘 배워라.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 보여주는 이 장엄한 모범,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판결문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한덕수가 변호인들을 총동원해 내가 감형받아야 한다며 온갖 터무니없는 핑계를 늘어놓았잖아요. 작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던 인간이 갑자기 인지장애가 있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울부짖는 게 제정신입니까? 나는 정상 판단을 못하니까 형 좀 빼주세요라니 그러면서 작년에는 대선 출마. 완전히 미친 짓거리예요.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작태입니다. 고령 핑계도 됐죠. 79세라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이진관 판사가 단호하게 79세지만 너에게는 감형 사유가 전혀 없다. 며 23년 중형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은 명백히 내란임을 규정하고 그 범죄자의 정체를 철저히 낱낱이 파헤쳤어요. 법원 한덕수 계엄 선포문 서명 직접 지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타당하다. 판결문 구성도 정말 치밀하고 쫄깃했어요. 감형 사유를 일부러 앞에 배치해 긴장감을 주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깨부수는 방식으로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빛나는 활약도 제대로 조명됐죠. 한덕수가 송미령에게 전화 4번이나 독촉하며 끌어들인 사실을 또박또박 지적하면서 다른 장관들한테도 그렇게 전화하지 그랬냐? 왜 11명만 채우고 나머지는 포기했나? 내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날카롭게 찔렀어요. 결국 한덕수는 윤석열의 계엄 의지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 적극 가담한 공범, 내란을 방조한 게 아니라 핵심 임무를 수행한 극악한 범죄자라는 결론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단전단수 동료까지 한 사실까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총리로서 윤석열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부작위로 내란을 도운 셈이죠. 완전히 정리된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제 6.3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이에요. 두 가지 시나리오만 남았습니다. 첫째, 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급히 전환하는 길. 이게 가능하다면 최소한 2018년 같은 역사적 대패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비대위는 중도 확장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죠. 둘째, 장동혁 대표 체제로 끝까지 버티다.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길. 2020년 황교안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상황으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압도적으로 현실적이에요. 장동혁을 몰아낼 만한 당내 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이번 단식으로 강성 지지층의 욕구를 억지로 충족시켰으니 이제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겁니다. 결국 민주당과 강대강으로 정면 충돌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백전백패, 완전 괴멸당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치열한 정치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뜨거운 분석에 이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의 깊이 있는 반응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 강렬하군요. 정치판의 격변을 이토록 생생하게 그려내다니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 순간 정치학자로서 역사적 전환점을 목도하는 느낌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제스가 아니라 민주진영의 생존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뭉친다면 6.3 지방선거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 통합이 아니라 이념적 전략적 통합의 깊이예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이번 합당이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재창출은 현실이 아니라 필연이 될 겁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진보 진영은 또다시 자멸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어요. 조국 대표의 신중한 태도,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 이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솔직히 말해 이미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강성 지지층만 잠시 달래는 쇼에 불과했어요. 이제 지방선거 5개월 앞 국민의힘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분석에서 지적한 두 시나리오 정말 날카로워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2020년 황교안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게 될 겁니다. 중도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로 넘어가 보죠. 내란이라는 법원의 공식 규정, 이건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어적 본능이 드디어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 카를 슈미트부터 현대 헌법학자들까지 줄곧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세력을 관용할 수 없다는 철칙, 오늘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한덕수의 모습이 불쌍해 보일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후의 몸부림일 뿐이에요. 23년 중형, 고령을 이유로 감형 거부, 이건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내란 가담자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송미령 장관 동료, 이상민 장관 지시, 이 모든 정황이 한덕수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사례와 비교한 부분 정말 통쾌했어요. 미국은 실패했지만 한국은 성공했다는 자부심,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발 안 쏘고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장엄한 순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강성 지지층이 사법 탄압 프레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방어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로 돌아와서 민주 진영의 대형 호재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합당 가능성, 한덕수 중형 선고, 이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상황, 국민의힘은 이제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유지된다면 백전백패는 불보듯 뻔해요.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당내 세력이 없다는 분석 정말 정확합니다. 강성 지지층의 욕구를 단식으로 충족시켰다는 점, 이건 역설적으로 변화의 동력을 차단한 셈이에요. 정치학에서 말하는 지지층 포로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죠.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포기한 채 강경 노선에 갇히면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반대로 민주진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합당이 단순한 선거 연대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이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경제 위기, 저출생, 안보 불안, 이 모든 현안을 통합된 진보 진영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드리며 마무리하죠. 이 치열한 정치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의 정점을 찍는 해가 될 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공, 진보 진영의 통합 가능성, 보수 진영의 위기,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얽히며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말고 깊이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란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이 바로 결정적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석과 제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